왈왈왈 31번째 시간입니다. 우와, 벌써 30번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지금 중국에서 반부패 사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한파가 지나간 공무원 사회는 어떤지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구차장 노르웨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예, 조금 놀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북유럽의 봄이. 아직 봄이 5월인데도 조금 덜 왔더라고요. 아무튼 10시 반까지 해가 지지 않는 걸 보고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10시 반까지 해가 안 지면은 술을 마시고 있나요, 그때? 아니요. 사람들을 거리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야말로 진짜 무슨 사정 한파라도 지나간 것처럼 아무도 없이 그렇게 거리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밤 생활이라는 게 없구나. 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스웨덴 갔을 때는 그 술값이 굉장히 비싸던데 노르웨이 술값 비싸죠? 스웨덴보다 더 비싸대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웨덴에 장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맥주 한 병에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맥주 한 병에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소주 마셨습니다. 예, 지금 중국 공무원 사회 분위기로 잽싸게 넘어가 보죠. 지금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한마디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반부패 사정 한파가 세게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줄줄이 낙마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도 감옥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제는 어느 직책에는 누가 들어갔는지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예. 뭐 이 어디 보면 최고위직부터 해서 예. 뭐 밑에까지. 그러니까 사실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게 예. 호랑이도 때려잡고 그다음에 파리도 때려잡다 예.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감옥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한쪽은 감옥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빈자리를 메우느라고 새로운 간부를 지금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 중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다 보면은 뭐 저우융캉 이런 정도는 워낙에 고위급이라고 하니까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지방행정, 뭐 군부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하도 이 시진핑의 그 사냥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조금 좀 감이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행정 체계에 대해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잘 모르겠는데 그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성이지 않습니까? 예. 성이 중국이 이제 31개가 있는데 예. 성이 있고요. 성 그리고 자치구 직할시 요걸 예. 몽땅 합쳐서 이제 31개고 예. 그 밑에 이제 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 아래에 현이 있고요. 아, 현이 시 밑에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시 현 아래 이제 향진 무슨 향 무슨 예. 진이 있고 맨 마지막에 촌이 있습니다. 네. 그래 중국의 이런 그 지방 행정 체계는 이원화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공산당 조직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지방 행정 조직인데 예.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으로 보면은 중국 공산당 무슨 성위원회 예. 무슨 시위원회 무슨 현위원회가 있고요. 예. 여기 최고 책임자는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서기, 시의 서기, 현의 서기. 네.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행정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인민정부, 예. 시인민정부, 현인민정부.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 책임자는 성장, 성장, 시장, 현장. 아. 그런데 성장, 시장, 현장은 그 공산당 위원회의 이른바 부서기를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 2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당이 위에 있는 거로. 당이 행정기관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갔을 때는 상대방 시장이 만나주면 사실 이게 넘버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서기를 만나야 사실 우리하고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물론 그쪽에서도 여기에서 좀 영양가가 있다 하면은 넘버 1이 나오지만 아니면 당신들도 시장이니까 우리도 시장 나가겠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절반의 그 대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 밑에 또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이를테면 직업시 그러니까 지방 수준의 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라는 것은 모두 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직업시입니다. 그럼 지방 수준의 시가 아닌 건 뭐가 있나요? 그건 이제 현급시라고 있습니다. 현에 준하는 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 자체도 시급이 있고 현급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나눠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급이 있고 맞습니다. 현급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산시성이 이제 류량시다 이러면은 류량시 산하에 13개 현과 예. 현급시와 아. 시에 무슨 구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무슨 시에 또 무슨 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시라는 건 이제 직업시가 현급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급시 시장도 시장은 시장이죠. 예. 그렇지만 직업시 시장 아래에 있는 거고 그 현급시의 시장은 사실은 현장하고 직급이 같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해도 다 같은 시장이 아니다. 참 이렇게 외신 기사들 보다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 기준하고 나라마다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나, 맞습니다. 뭐 인구가 몇 명이어도 시고 굉장히들 다른데. 근데 사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이 우리나라면 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웬만한 현 인구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이 사람들 신농촌 운동한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예. 좋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당히 실망하는 게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농민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예.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인구 행정국별로 인구 많은 편인데 참 중국에서 보기엔 그렇겠네요. 근데 사정 한파 영향을 뭐 산시성이 특히 뭐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는데 이 산시성은 어떤 것이고 상황이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산시성이라고 하면요, 사실 중국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맨날 헷갈려요. 맨날 헷갈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산서성, 산시성이라는 데인데요. 예. 그러니까 태행산의 서쪽에 있다 해가지고 산시성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하나는 또 우리말로 하면 섬서성. 예. 여기는 이제 일단 여기도 중국말 하면은 산시 앞에 거는 산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국어로 읽으면 이제 어감이 다르기 예. 때문에 하고 또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예를 들어서 출신지다 아니면 시안이다, 시안이 성도인데다 하면은 섬서성, 예. 산시성이고요. 예, 제가 유일하게 가본 중국의 성이 바로 그곳입니다. 산시, 예, 그렇죠. 그 참 서안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죠? 아주 매력적인 곳인데.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산시성입니다. 산서성. 예. 산서성입니다. 그 산시성은 그 산서성 베이징하고 가까운 곳인가요? 예. 참 섬서성을 갖다가 조금 설명하면은요. 예. 섬현이라는 곳에 예. 서쪽에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섬서성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부른 게 아니고 예. 다 그 역사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현 지방의 서쪽에 있다. 예. 아까 산서성이라는 것은 그 산에, 태행산의 산의 서쪽이다 서쪽. 이런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산시성하고 이제 베이징하고 거리 물어봤는데요. 일단 그 태원이라고 타이위안이라는 데가 이제 산시성 성도입니다. 수도. 예. 여기하고 베이징하고 520km. 가깝진 않네요. 가깝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봐서. 자동차로 6시간 반. 아이고 머니나. 이 정도면 520km 같으면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제가 바로 이 산시성 말고 다른 산시성에 갔을 때 예. 가깝다 그러더니 자동차로 7시간 걸렸어요. 그 정도면 예. 그 정도면 예? 어디서 7시간 걸렸다는 겁니까? 예난에서 예난에서 시안까지 예. 아주 그 가깝죠. 그 정도면. 네, 가깝게 7시간 차 타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산시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700만 명, 예. 우리보다는 적은데요. 근데 면적은 16만 평방킬로미터에서 남한의 2배가 조금 안 됩니다. 와, 크긴 크네요. 예, 산시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석탄의 주요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광이 많습니다. 예. 탄광 주인들하고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하고 유착 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탄광 사고도 날 수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예.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경유착의 현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비리 혐의로 잡혀 들어간 고위 간부들이 많았다. 그 비리 산시성에서.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됐는데요? 예, 이 수치로 일단 말씀을 보면요. 중국 공산당 산시성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기에 수뇌부가 바로 상무위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산시성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예. 상무위원이 이게 숫자가 일정하지 않는데 보통 한 12명, 13명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이 있었는데 상무위원이 예. 이 중에서 5명이 잡혀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거의 예. 심각한 거의 와해 수준이고요.
이것은 이제 성의 수뇌부에 해당되는 거고 일선 시나 현 이런 데도 비리가 만연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산시성의 공무원 사회가 마비 상태였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릴 수 산시성 있겠습니다. 자체에도 굉장히 타격이 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그래서 올 1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산시성이 2.5%를 기록했는데 31개 중국의 성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맹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산시성 1인자 성의 당서기도 바뀌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산당 상시성 위원회가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제대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들 다 잡혀갔으면 누군가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막 정신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산시성 고위 간부 여기서 고위 간부라고 하는 거는요. 현의 이제 당서기, 현서기부터 해서 부청장, 청장급까지를 보통 말하는데 예. 지금 빈자리가 4월 말 현재 보니까 311명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고위 간부가. 고위 간부가. 예. 이것은 산시성 전체 고위직의 14%가 비어 있다. 와. 그러니까 대행체제, 대리체제라고 하지만 이 사실은 뭐 이래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고위 간부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산시성에 류량시라고 있습니다. 이 예. 류량시는 뭐냐면은 아까 산시성이 제가 주요 석탄 탄광 생산지라고 했는데 예. 여기 류량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석탄 탄광이에요. 정말 탄광 도시로군요. 탄광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심상치 않은데 일단 시장이 2013년 10월에 잡혀갔는데 지금 시의 석이 빼놓고는 지금 다 잡혀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투신 자살할 사람도 하고 뭐 이래서 지금 뭐 아주 이제 완전 마비 상태인데 그래서 이 류량시하고 산시성 교통청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비리가 만연한데 여기는 청장 2명이 벌써 또 일단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이 두 군데를 먼저 시범 지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간부를 지금 서둘러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은 물론 이제 석유도 많이 쓰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에너지에서 석탄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 혼돈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번에 간부를 뽑을 때는 그 기존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뽑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인사 실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그 현의 서기를 뽑을 때는 예. 그동안은 2주 정도면은 현의 서기를 뽑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현장 출신이 음. 현장 출신이면 현석이는 따놓은 당상으로 이렇게 자동 승진하다 이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는 2달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현장이면은 현석이로 올라갔는데 지금 뭐 다 걸렸으니까 누가 누군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력 풀을 갖다 늘려가지고 이를테면 성의 그 정책연구실이라든가 예. 또 아니면 뭐 대학 교수라든가 현의 그 인민대표대회라든가 현의 정치협상회의 간부들한테도 새로운 기회를 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새롭게 판을 한번 섞어보겠다 뭐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후보들마다 네. 공직자 후보들마다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아예 청문회를 없애자면서 청문회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총리 후보가 없다, 깨끗한 사람이 없다, 서로들 안 나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 중국에서도 이 현석이 입 후보를 스스로 알아서들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제 아무래도 반부패의 그 사정 한파 영향 때문에 우선은 청렴한 사람들 위주로 예. 그다음에 능력은 그다음 차순위로 이제 고려를 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개인 재산이 뭐 100만 위안이다, 수백만 위안이다,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이다 하면 스스로 이 후보를 포기를 했고요. 예. 그 월급을 얼마 받는데 그죠? 중국의 그 뭐 높은 사람들도 사실은 월급 받는 거는 우리 돈을 한 10,000 위안 정도, 그 한 200만 원 정도 이래 받거든요. 그러면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재산이 수백만 위안 됐다는 건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일단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스스로 이제 이 후보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됐습니다라든가 예. 아니면 승진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라든가 또 건강이 제가 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뭐 큰 일을 못 맡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류량 씨 같은 경우는
산하에 이제 현숙이 4명을 뽑는데 예. 그 해당 자격 요건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은 그 여기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현석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 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31명. 그러니까 5명 가운데 4명은 다 못하겠다고 하고 못하겠다. 1명 정도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산시성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 면적은 2배고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한국보다 조금 적은 이제 한 나라 수준의 규모인데 이 상황을 보면 그동안엔 참 얼마나들 부패했길래 이 지경이 됐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요. 아, 거기는 사실은 이 이제 심상치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류량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메가매직이 승행했다는 건데요. 아하.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든 공무원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문제가 된 류량시의 한 부현장 같은 경우는 예. 원래는 이분이 기업가였다가 부현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뭐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입후보한 간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입후보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일단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조직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른바 가정방문을 하죠. 그래서 어떤 집인가를 갖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예. 또 후보의 부인하고 면담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예. 사람이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갖다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보유 부동산이 얼마냐, 실제 재산이 얼마냐, 아니면 혹시 가족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건 없나 이런 걸 갖다 다 꼼꼼히 챙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시당위원회 이제 상무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예. 지도부 예. 거기서 이른바 차액 투표를 하고요. 이 차액 투표라는 건 이제 후보자를 추리는 거죠. 예. 아까 이제 31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한 번 하면서 12명으로 줄이고 예. 12명을 다시 이제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성해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추려 가지고 31명을 12명, 9명, 6명 해서 마지막 순간에 4명으로 압축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현석이를 갖다 4명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4명을 추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의 당위원회의 넘버 2죠. 예. 부서기 하고 성의 조직부장 그리고 성의 인사를 책임지는 그 최고 책임자 2사람이 그 4명을 갖다 최종 면접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의 정치적 소양이 있느냐 아니면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냐를 갖다가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해서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결국 어떤 검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당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굴러가고 매간매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래 위 중에 여러 고리에서 이제 부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예. 이 보면은 그렇지만 이 이제 그 단계로 만약에 돈을 쓰게 되면 예. 그 단계로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예. 이때까지 매간매직이 승했다는 것은 성의 공산당 산시성위원회 상무위원 예. 그중에서 몇 명이 예를 들어 돈을 받고 힘을 써준 거거든요. 이번에 그 사람들을 다 물갈이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왕루린이라고 산시성의 그 넘버원이 한 얘기가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어떤지 조금 한번 상황을 보자. 새로운 인사 실험을 했고 새롭게 물갈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만 제대로만 가동되면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예. 좋은 건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이전에는 왜 또 그런 게 안 됐겠습니까? 그죠?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됐다는 거는 뭔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이제 이런 인사 실험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좀 사실 두고 봐야 된다. 근데 그리고 또 그럼 지금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이 가장 큰 조건이고 뭐 능력은 조금 뭐 처지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능력을 갖췄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렴한 걸 갖다 제1의 기준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선발한 간부들 몇 면을 보면은 사실 그전에 한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청렴할 수밖에 없었던. 청렴할서 그래서 어떤 시각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대로 그 사실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예. 또 비리가 걸릴래야 뭐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예. 거죠. 일단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청렴한 거는 좋은데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는 좀 더 일단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시성 최고 책임자 얘기는 그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이제 실험이라는 것은 역시 시간을 좀 두고 봐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부패 때문에 한팔에 맞았던 대표적인 지역에서 또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진짜 사실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이렇게 지방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착착 이렇게 반부패 성과들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다면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제가 왜 현 얘기를 했냐면은 예. 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이제 기청 조직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현지 분위기는 보면은 풍수가 나빠가지고 그 류량시 이제 예. 서기 얘기는 예. 예를 들어 전직 저 간부들이 와가지고 원래 그 시당 그러니까 시당 종합청사 앞에 예. 거기가 원래 그 쌍방향으로 통행을 했는데 예.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일방 통행으로 만들었대요.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풍수가 안 좋았던 게 아니냐. 풍수에 이 찻길 방향도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일단 예. 도로 방향이 예. 쭉 이어지면은 예를 베이징 진천교도소라고 예. 그러니까 고위 당간부들을 갖다 수용하는 그 교도소하고 공교롭게도 방향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 뭔가 풍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풍수 탓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풍수 때문에들 감옥에 가는 건지 그거랑 똑같네요. 우리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옛날에 뭐 가정법원이 있어서 이혼한다고 했던 그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얘기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 수고하셨어요.